메모리 주문 감산이 될 수 있다. 잉여 컴퓨팅 자원이 남아돌아? 그럼 새로운 주문이 축소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알파벳은 항상 좀 괜찮았어요. 왜냐면 AI를 통해서 실적을 그래도 잘 착착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 근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갖고 있고 한국 것도 갖고 있다 보니까 한국 걸 줄여야겠네. 예. 그러면 이게 사이클이 끝인가?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좀 뭐 썰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체감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반도체 ETF 2배 레버리지가 들어오고 나서 수급이 좀 꼬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수급이 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분들은 다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2배 레버리지 ETF가 나왔을 때 그때 이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외의 종목들은 손실이 난 종목들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시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차피 내가 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손실을 가져가고 뭔가 확신이 없는 가운데 차라리 반도체 쪽 투톱을 사고 싶다라는 마음에 빠른 복구를 원하시면 2배짜리 상품을 메모리 주문 감산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일단 메타가 과잉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AI 인프라 확장하는 구간 속에서 잉여 컴퓨팅 자원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한다, 임대를 한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잉여 컴퓨팅 자원이 남아돌아? 그럼 새로운 주문이 축소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장은 이미 수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쳐나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위축되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메타에서 우리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아니었고요. 블룸버그 축을 통해서 5월 달쯤에 메타에서 이야기가 나온 적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블룸버그가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이제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갑작스럽게 좀 불거진 사태인데 결국 메타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이제 워터멜론이라는 또 GPT 5.5세대를 능가할 수 있는 워터멜론이라는 AI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더 똑똑하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막대한 연산,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어서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피력을 시켜줬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자체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성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 HBM, LPDDR5라던가 NAND, 차세대 ESS 등 최첨단 프리미엄 메모리 칩을 더 적극적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외부 고객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이런 서비스를 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수요가 위축되는 흐름이 아니라 메타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라고 시장은 나중에는 해석이 나온 게 메타는 실적 발표 우리가 뚜껑을 열면 아마존 그리고 그나마 알파벳은 항상 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AI를 통해서 실적을 그래도 잘 착착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 그리고 클라우드 쪽이 매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항상 메타 그리고 MS 같은 경우에는 MS도 클라우드 사업 하고 있긴 하지만 항상 실적 발표 이후엔 좀 실망스러운 주가 흐름이 이어졌고 메타는 AI를 통한 광고 수익 매출 외에 또 새롭게 시장에서 주주들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택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설비 과잉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첨단 메모리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플랫폼 다각화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도 그동안 많이 빠져있던 부분에 대한 부양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하려는 흐름이지 이거를 수요 자체를 굉장히 축소를 시킨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메타 관련된 노이즈는 해결이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시장을 끌어내리는 게 그동안 잘 갔던 반도체다 보니까 지금 이래저래 고민이 가장 많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일단 올해 들어서도 한 200% 300%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앞으로 업황을 좋은 걸 반영해서 많이 올랐다고 치는데 그러면 이게 사이클이 끝인가? 아니면 사이클이 고점이고 이제 AI, KPX 이제 다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다음부터는 KPX 투자를 줄여서 거의 이제 반도체 고점이 만드는 것일까? 라는 쪽에 대해서 여러모로 다각도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네. 아닌 것까지는 사실 공감을 하죠. 이제 끝났다는 아닌데 그러기에는 너무 흔들어대니까 그죠? 오늘 아까 녹화일 네. 기준으로 예. 나온 기준으로 보게 되면 주봉, 월봉은 아직 살짝 버티고 있습니다만 네. 주봉 같은 경우 일봉, 주봉 다 깨졌습니다. 중요한 지지권이라고 하는 자리 쪽에서 급하게 밀리다 보니까 이 차트나 시세 나오는 거나 아니면 과격하게 매물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이거 방 끝났나? 라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까지 들어왔는데 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냥 수급에 따라서 수급이 꼬인 게 더 강화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고 있으면은 시장은 끝난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괴리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일단 수급이라고 먼저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때가 탄생을 한 게 5월 26일입니다. 네. 탄생하고 약간 20% 더 갔다가 거기서부터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이상 빼는 이런 단계로 봤었을 때 하닉스는 거의 뭐 50% 빠졌습니다. 네, 이런 단계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가져오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적나라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쪽에서 지금까지 서킷 브레이커가 대한민국 역사상 13회가 펼쳐졌는데 그 중에서 올해만 7번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5번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뭔가 수급이 재정상으로 메커니즘이 작동이 안 된다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꼬이면서 그래도 격렬하게 매수가 들어오다가 이제 또 꼬여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숏 감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숏 감마는 특징이 올라갈 때는 같이 매수가 들어오고 하락할 땐 또 가속화되면서 빼는데 거기다가 레버리지나 아니면 또 급격하게 레버리지 ETF가 또 자금이 유출되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 과정 쪽에서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이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저희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코스닥은 벌써 신용이 저만큼 다 털려 있는 상황들인데 코스피는 또 그게 아니라 꽉 차 있는 상황 쪽에서 이번에 조금 좀 변수가 나왔던 게 예탁금이 한때는 130조, 140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팔아, 다 우리가 사줄게. 개인이 받았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 자신감이 이끌어지다가 지금은 오히려 110조 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 107조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강력한 이제 매수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면서 이게 또 신용 잔고는 이렇게 되면은 한 27조 가까이 되는 신용 잔고가 한 107조로 계산을 하게 되면 30%가 넘어갑니다. 신용 잔고 비율이. 그러면은 목에 찬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까지도 정리되는 과정들이 다 같이 결부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음 턱 놓고 그리고 또 반도체는 불패라고 생각했던 저희들의 약간 좀 욕심 아니면 야망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좀 꼬여가면서 나오는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솔직히 이제 나오는 수급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진짜 정신없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미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청산돼서 정리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든가 아니면 레버리지 ETF 관련된 쪽에서 정부가 이를 좀 손을 봐서 정책적으로 뭐 이제 또 레버리지 비율을 또 조정하는 좀 그렇긴 한데 아니면 또 거기서 나오는 또 이제 접근하는 제약 방식이죠. 뭐 예탁금을 올린다든가 뭐 이런 전문 투자자 중심으로만 간다든가 뭐 어떤 방안들이 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좀 수급 꼬인 것들이 풀려갈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현상은 미치겠습니다.